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대중교통에 탑승했다가 소란이 벌어지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혼자만 안대 쓰고 다니십니까? 안대 쓰셔서 뉴스도 안 보이시나 봅니다. 브라질에서는요,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써서 코로나 확진된 뉴스 안 보셨습니까? 코로나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대체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서울의 한 버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엉성하게 걸친 채 버스에 탑승하자 네.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의를 줍니다. 지금 남성이 지금 타고 저렇게 있죠. 썼네요. 네, 네, 남성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기사에게 맞서고 보다 못한 오히려 승객들이 남성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이 60대 남성이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스크는 멋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걸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 버스 내에서 어떤 소란이 벌어졌는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영상에서 들으신 것처럼 삐 이 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 잡으셨죠? 욕설이 섞인 말을 계속 이제 내뱉는 바람에 저렇게 이제 저희가 삐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말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욕설로 비방송 용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주변 분들, 승객분들한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기사님은 그러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를 잘 했는데요. 저렇게 이제 소동을 벌이고 욕설도 하고 지금 승객들과도 막 싸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놔뒀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가 너무너무 나 있는 상태고. 이러다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승객들을 다 내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안에 있으면 남성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혹시나 또 폭력적인 행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내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를 운행하셨던 기사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귀에다 걸치고만 있었으니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마스크 가지고 제재를 하고 좀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막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니까는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지금 버스에서 원래 마스크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거 쓰라 그러면 쓰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왜 버스 기사한테 뭐라 그러냐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승객들한테 욕이 시작된 거예요. 아주머니한테도 이제 쌍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10분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막 달려가려고 하는 액션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있었고 그 난동 부리면은 112 신고하겠다 그랬더니만은 뭐 이제 또 욕을 하면서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신고까지 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경찰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범죄로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끌고 내린 거거든요. 요새 왜 마스크 관련 시비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까?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해외 사례를 봐도 마스크 착용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시민들도 많은 불평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은 분명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지난 25일 이후로 경찰이 무려 500건가량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사 폭행이나 운행 방해로 입건된 건수만 벌써 40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기사 폭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강하게 처벌받는, 과도하게가 아니라 강하게 처벌받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된 분들도 2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는 아차는 방심을 먹고 확산될 수 있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강하게 처벌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경각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성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직결 심판에 내려져서 벌금 20만 원이 부과됐다라고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 협박 그리고 이런 난동행위가 지속되면 업무방해죄,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나아가서는 구속영장 신청까지 사안에 따라서 한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는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마스크는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화장품 만들었다면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저도 정말 혹할 것 같은 소식인데요. 코에 바르는 것만으로 콧대가 높아지는 화장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당장 사야죠. 네, 방송에도 소개가 됐고 SNS를 통해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광고 내용을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일단 방송 내용이 이러합니다. 코에 바르면 콧대를 높여주는 크림이다. 그리고 높은 콧대를 갖고 싶어 하시는 남자분들은 아마 이게 베스트로 생각을 하고 늘 바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SNS에서도 이런 비슷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사르사사포게닌 성분이 진피층에 흡수가 되어서 지방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준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술 주문 같은 사르사사포게닌이 뭡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네. 성분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세포 분열 효과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기 어허. 때문에 지금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지방세포를 분열시켜줘서 콧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전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홍보 문구로 판명이 나는 것 같고요. 아하. 오히려 구매자들 같은 경우는 콧대가 높아지는 효과 이전에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하. 관련해서요, 전문의 얘기와 그리고 이를 구매하셨던 분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크림이라고 해서 많이 나왔던, 많이 판매됐던 그 이제 제품과 같은 성분의 제품이고요. 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광고로 생각이 됩니다. 콧대에도 효과도 없고 주름이나 미백에도 효과도 전혀 없고 좀 간지럽기도 했고 작은 트러블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좀 불신이 많이 커진 상태라서 좀 갈수록 쓰면서 좀 찝찝한 그런 게 그렇다면 이 판매한 업체의 입장은 뭘까요? 우리 MBN의 강대엽 기자가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사항을 이제 내는 걸로 제가 지시를 했고요, 직원들한테. 광고가 다 내려갔고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개발하는 중에 이런 걸 컨셉으로 삼아서 했던 내용인데. 지금 저 얘기는 자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 맞다. 하지만 개발 중에 컨셉을 잡았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사실 이게 기자 입장에서 이 문장을 들었을 때는 그냥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이 판매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코를 높여주는 효과를 실험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결국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다 실험을, 즉 이른바 임상시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명쾌한 답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이 화장품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최재봉 교수님? 20만 병이 팔렸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이 갖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가지 저는 또 하나의 요소가 이런 요소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수술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수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정말 말만 들어보면 이게 허위 광고로 저는 보여지는데 말만 들어보면 마저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콧대가 올라간다고 하면 수술할 필요도 없지. 저렴한 가격으로 크림 하나만 사서 바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의 이런 외모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거 어쨌든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비싼 거라면 여러 번 고민하고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돈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뭐 이거 해보지 한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걸 아주 얄팍한 상술로 활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네. 아주 저는 이런 허위 광고, 저는 개인적으로 허위 광고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증명도 안 된 내용들을 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은 근절돼야 된다. 네. 정부 관련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할 부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식품의약처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허위 광고도 해당되고요. 원래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대 광고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든지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송일국 씨 얘기가 들려오네요. 최정아 기자님. 네, 송일국 씨, 배우 송일국 씨가 드라마를 넘어서 이제 뮤지컬 무대까지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하. 4년 만에 같은 배역으로 뮤지컬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 작품 이름이 브로드웨이 42번가예요. 근데 이 작품이 뭐 꿈을 찾아서 브로드웨이로 건너온 코러스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 국중 맡은 역할은 최고의 연출가이자 감독인 줄리안 마시 역을 맡았습니다. 네. 송일국 씨가 4년 전에도 사실 이 작품을 했었어요. 이 작품으로 뮤지컬에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저랑 인터뷰를 잠시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 인터뷰에서 뭐 뮤지컬 많이 물어보지 않냐라고 했더니 사실 요즘 뮤지컬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다. 자기가 춤을 잘 못 추는데 춤추는 부분이 좀 적어서 너무 다행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래를 잘하지 못하더라 라면서 엄살을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무대 봤는데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장혜찬 평론가님, 물론 뭐 영화에서의 연기, 드라마에서의 연기도 다 이 뛰어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만 뮤지컬은 종합예술이라 그러잖아요. 춤, 노래, 연기까지 종합 세트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4년 전에는 뮤지컬 이제 초연을 앞두고 눈부상을 당해서 연습을 충분히는 못 했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피나는 노력으로 훨씬 더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고요. 아하. 또 한 가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나이 들수록 살 빼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아하. 근데 4년 전에 입었던 의상에 몸을 맞추려면 10kg 정도를 감량했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으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 지금 체형에 맞춰서 의상 다시 맞추면 되잖아요. 아하. 근데 송일구 씨는 내가 4년 전에 입었던 그 의상 그대로 입겠다. 세상에. 그때와 같은 피지컬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10kg 가까이 감량을 하고서 또 나섰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번 뮤지컬에 대하는 자세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피나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준비한 송일국 씨 무대를 보고 누구보다도 감동한 사람이 있다는데 대체 누굽니까? 최진봉 교수님. 아내입니다, 아내. 아하. 송일국 씨 아내인데 네. 지금 판사로 재직 중에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음감이 뛰어나다고 송일국 씨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만큼 음악에도 저희가 깊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이 4년 전에 공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송일국 씨가 눈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들하고 함께 출연하는 사람과 함께 연습을 못한 거예요.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연습하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혼자서 눈부상 당하고서 혼자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게 일단 떠올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함께 연습하면서 음감이나 그 노래 부르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 되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내가 칭찬해 줬대요. 당신 정말 노래 잘한다. 음감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아내 입장에서 4년 전에 혼자 고민하고 고생했을 송일국 씨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아마 감동이 복받쳐서 첫 번째 아하. 공연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우리 영화 재미없는 거 보러 가면 본전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혹시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제가 좀 짓궂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송일국 씨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죠. 누굽니까? 네, 새 쌍둥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한데 또 이렇게 뮤지컬에 오른다라고 하니까 혹시 그럼 쌍둥이도 그날 오는 거 아니야? 삼둥이도? 네, 아하. 왜냐면 4년 전에 이 브로드웨이 42번가에
공약을 했어요. 어. 이 새 쌍둥이 올릴 것이다. 오. 실제로 커튼콜 무대에 올랐던 삼둥이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야, 있을 저 텐데 때요. 정말 귀엽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네. 초등학생 이상이 됐기 때문에 원래 뮤지컬 공연을 영유아들은 못 가고 특정한 8세 이상, 9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거든요. 네. 아빠 뮤지컬 공연 보러 온다는 거예요. 네. 이제 나 초등학생 됐다 이겁니다. 네. 친구들이랑 같이 온다라고 하니까 송혜국 씨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삼둥이들이 공연에 올라오거나 커튼콜 무대에 참여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관람객에서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다. 정말 음. 잘한다. 감탄하면서 응원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전에도요, 이 삼둥이들이 아빠의 연극 공연 응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박수 모두 기다렸어요.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연구 처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 때는 아직도 그냥 애기살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많이 컸어요. 네네. 2012년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9살이고 그래 오.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2학년이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지금 우와, 사진 보세요. 진짜 많이 컸다. 야, 많이 커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아주 귀엽고 조그만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야, 어떻게 저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아 느낄 정도예요. 형! 형 불러내요, 형. 와. 그래서 네. 정말 우리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삼둥이 네. 대한민국 만세 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간도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잘 자라줘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삼둥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대한민국 만세만 외치고 다녔어요. 진짜 그만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공중파 예능으로 첫 출연하자마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삼둥이 신드롬에 빠졌었다고 그랬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삼둥이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광고계에서도 블루칩으로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통장 광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휩쓸기도 했었고 사실 주말만 되면 삼둥이 보러 가야 된다고 맞아요. 해서 과거에 진짜 모래시계 타임이 있었을 정도인데 삼둥이 타임. 제 주변에서는 결혼도 안 한 분들이 그렇게 삼둥이를 보러 집에 일찍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네. 송일국 씨 아들 쌍둥이들 이제 많이 컸지만 과거 귀여웠던 모습 특히 달력 같은 경우도 10만 개 완판됐고 야. 그때 열풍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야, 저 사진 보니까 변천사를, 저 삼둥이의 성장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사랑받았던 그 시절 삼둥이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자, 이제 다 구했어? 네, 송일국 씨 아내분의 음성도 피처링이 됐던 영상입니다만 그런데 사실 한때는 글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일국 씨가 육아의 왕으로 그런 불렸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느새 학부모까지 됐고요. 학부모의 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종종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데 영화를 이제 그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1학년 입학 당시에 저렇게 극한 직업, 새해를 여는 공포 바이러스. 일을 할 것인가 육아를 할 것인가. 사실 육아가 훨씬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새 쌍둥이면 어마어마하게 극한 직업, 아빠 직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1학년 마지막 학부모 봉사활동을 나왔어요라고 하면서 길 지도하는 모습, 교통 지도하는 모습도 이제 사진으로 올린 적도 있고요.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온라인 수업을 듣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3명이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사진도 공개한 바가 있는데 애가 하나가 아니라 3명이다 보니까 뭔가 학원에서 단체 교수는 좀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드시겠다. 대단하시다. 그래도 3명이 모여 있어서 재밌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삼둥이네, 이 송일국 씨네 가족은 참 대한민국에서 참 이채롭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어머니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을동 전 국회의원이시죠. 네. 김을동 국회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두한 씨의 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난 이제 총선 때 선거 유세도 함께 나간 적도 있었어요. 어허. 송일국 씨가 그래서 어머니 선거 유세를 열심히 도왔던 적도 아이고, 있고. 또 별세한도 홍사덕 전 의원도 예,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2008년도에 결혼했는데 현직 판사십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고
이게 아내에 대해 송일국 씨가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는 지혜로운 여자다,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말보다 저는 더 감동을 받았던 말이 이 말이에요. 처음 만난 날이 네. 광복절이었대요. 두 분이 처음 만난 날이. 근데 광복절인데 그 다음 말 내 인생에 광복이 찾아왔다.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완전 진짜 점수 따기. 너무 대패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아니, 내 네. 인생에 광복이 찾아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아내에 대해서 칭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송일국 씨 물론 요즘은 이 드라마나 스크린에서는 보기 좀 뜸했습니다만 국민 배우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은 배우 같아요. 우리가 아빠로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던데 아닙니다. 원래 송일국 씨는요. MBC 공채 탤런트예요. 아하. 그리고 송일국을 하면 사실은 주몽을 이야기하지 않을 맞아요. 수 없을 정도로 주몽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국민 배우 반열에 올랐고요. 또 바르고 겸손한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을 많이 했는데요. 끼도 많습니다. 재능도 많으셔서 각종의 연극도 출연하셨고요. 노래도 잘해요. 뮤지컬도 하시고 또 춤 좀 어렵다고 하시지만 춤도 굉장히 잘 춘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최정강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노래를 좀 알 것 같은데 하다 보니 막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자신의 무대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던 송일국 씨가 이 무대를 잡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 네. 청원에 보답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작품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다. 작품이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겸손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좀 귀여운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에서 입 벌리고 있는 3명이 있어서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오디션도 열심히 보러 다닐 것이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가장의 무게까지 또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또 성공적인 뮤지컬 또 배우로서의 탄탄대로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MBN이 야심차게 준비한 보이스트롯이 내일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출연하는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계의 새로운 하디슈가 되고 싶은 하리스입니다. 여러분, 저 하리스가 또 다른 것에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더 발전돼가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처럼 핫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그분 가수 겸 배우 하리수 씨 모셨습니다. 우후!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 MBN에는 첫 나들이신가요? 아니요, MBN에 요즘 그 보이스트롯 때문에 네. 그 자주 다니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예전 활동할 때 좀 네. 인터뷰를 많이 다녔죠. 아. 여기 신사옥으로 오고 나서는 첫 나들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아, 근데 진짜 뭐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뭐 다방면 다 지금 활동을 잘하시잖아요. 네. 네, 오래 활동했죠. 네. 그래서 그 끼가 진짜 어디서 그 끼의 원천이 어딜까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진짜. 아, 제가 원래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그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아하. 방송에서 활동하는 이 그 외향적인 성격하고는 전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끼가 어디서 나온지는 좀 글쎄 좀 약간 수줍음에서 감춰져 있다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부르셨던 노래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네. 트로트에 이제 보이스트롯에서 도전하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뭐랄까 가수로서 오래 활동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가수 딸을 뒀는데 그 내 딸의 노래를 한 곡도 제대로 부를 수가 없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또 친한 그 오빠가 장윤정 씨를 이 발굴해서 키우신 분이에요. 그 분도 저한테 이렇게 트로트를 해보지 않으려는지 이렇게 좀 권하셨었어요. 아, 네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또 이제 한참 뭐 템테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고, 네네. 그래서 그때는 좀 고사하고 그랬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야, 네 노래는 노래를 외울 수가 없어. 그 되게 아쉬워하고 그러셔서 이번 기회에 좀 그 저희 엄마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저희 효심에서 뭔가 비롯되어 있을 거군요. 아하, 네, 그런 결단을 또 내리셨는데 사실 하리수 씨 하면은 여러분께 여러분 기억 속에서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엉덩이는 파리 완성이 엉덩이는 파리 저 30초 예술이라는 저 광고 한 편이 당시에 대한민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그런 광고죠. 네. 저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하리수가 누구야? 대체 저 광고 모델이 누구야? 막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냥 그 모든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제가 2001년도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그 대만 그 외국 프로모션을 같이 해서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사실 하리수 씨 하면 많은 분들이 앞서 저 광고처럼 깜짝 스타로 등장해서 계속 탄탄대로만 걸어오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어려운 점 좀 무명 생활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하리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사랑을 받기 전까지 10년 동안 제가 무명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원래는 고등학교 때 그 보조 출연 그때는 이제 남학생으로 네네. 그 드라마 보조 출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처럼 이 예쁜 여자로 네. 완벽하게 되고 나서 바뀐 성하고 이제 호적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제가 캐스팅을 많이 되고 뭐 각종 대회에도 좀 뽑히고도 했었는데 네. 계약할 당시가 되면은 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좌절도 많이 당하고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좌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게 되면은 뭐 믿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로 좀 뭐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아유, 뭐 세상에. 그런 경우도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또 그 광고를 찍기 한 1년 전에는 이제 연예인을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시기도 잠깐 있었어요. 사실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리고 이제 추억으로 그 당시 아픈 상황을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하리수 씨의 활동 모습, 이 많은 노래 여러분 뭐 어머님께서는 네 노래 하나도 기억 못하겠다 하셨지만 하리수 씨의 이 노래 중에 정말 우리한테 많이 인기를 얻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영상 자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벅찬 노을이진 넓은 하늘을 봐 다시 떠오를 저 태양 아래 one of my dreams I will make your life always be the same I will make your dream I like a dream I will make 냈던 Make Your Life. 네, 진짜 저 모습도 진짜 이 뒤에 사실은 원래 뮤직비디오를 보면 뒤에 배경도 많이 관심 가는데 그냥 하리수 씨만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하리수 씨 하면은 글쎄요. 국내 1호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또. 일단은 그 제가 대법원에서 그 호적을 바꾸게 된 그 판례를 만들었던 그 법을 바꾸게 했던 그런 1호 그리고 또 제 전에도 사실은 뭐 영화나 그 TV에 잠깐 이렇게 그 화제성으로 나와서 활동했던 분들은 있어요. 트랜스젠더 분들이 몇 분 네네. 계신데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그 확실하게 활동을 한 1호 연예인은 제가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호적을 바꿔서 또 결혼을 하고 뭐 그랬던 뭐 좀 그러네요. 사실은 글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리수 씨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네.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일단 그 전에 이미 저희 엄마는 수술할 당시도 그렇고 그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저에 대해서 알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활동하기 전에도 호적을 바꾸려고 많이 알아보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셨었고 네. 그리고 호적이 바뀔 당시에 아빠하고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어가지고 네. 별로 친하지를 않았어요. 어. 근데 많이 기뻐해 하셨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하리수 씨의 지금까지 삶은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사회 편견과 싸워왔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떠셨어요? 좀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편견이란 벽을 깨부수는데. 일단은 뭘 하든 간에 제가 좋든 싫든 저는 일단 1호라는 그 타이틀을 쓰고 감투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모든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활동을 하든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고 또 제가 처음 데뷔를 하면서 저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여자보다 예쁜 여자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이 기분은 좋은데 너무너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좀 저는 사실 굉장히 털털하고 소박한 사람이고 좀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인데 여성스럽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모든 그 트랜스젠더들이 나로 인해서 뭔가 좀 그 다른 편견으로 이렇게 좀 다른 오해를 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많았었고 그러니까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당하는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갈까봐 거기까지 또 이제 마음을 쓰신 거잖아요. 하리수 씨가 처음으로 내 안에 내가 여성이라고 느끼셨던 때가 언제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거를 알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나 여자다라고 이렇게 항상 자각을 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남자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냥 항상 예쁘다, 여성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듣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남학생하고 어릴 때 남학생이 여학생들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못 놀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 네. 그 여학생들하고 저하고 놀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 리스랑 놀고 있어? 그래 놀아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냥 주변에서 다 그냥 공인적으로 인정받은 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여자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의 사랑을 이 이성을 네.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대상이 남자였고 그 아픔을 겪게 되면서 그 마지막에 저한테 넌 어차피 여자도 아니잖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뭐 억지로 나를 여자처럼 꾸몄던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살 인생도 남자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수술을 해서라도 이 여자의 몸을 완벽하게 가져야겠구나라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사실 하리수 씨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는 원튼 원치 않든 세간의 관심을 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결혼에도 꼴이 나고 그런데 이제 또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 지내신다면서요, 그리고. 워낙에 저희 결혼한
하고 지냈던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서로를 잘 챙겨주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 전 남편이 굉장히 좀 사업을 좀 그 사업에 푹 빠지게 되고 하리수의 남자보다는 사업가 그 정영진으로 살고 싶어 했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 좀 서운함이 많았고 이제 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출장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사업에 몰두하고 나는 그 서운한 마음을 더 갖고 싶지 않고 그래서 둘이 그냥 깨끗하게 그 친구 같이 지내기로 하고 헤어지게 된 거죠. 아하. 대한민국 땅에서 2020년 여성으로 살아가시는 하리수 씨가 뭔가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뭐 여성으로 살아간다, 뭐 살아간다 그걸로 해서 소원은 아니고요. 네. 저희 엄마가 올해 8순이세요. 아하. 근데 이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시고 지금 좀 상황이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약간 그 했던 말을 또 하시고 기억도 좀 많이 그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눈도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고 계속 그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너무너무 보이시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지금만큼만 계속 그냥 제 곁에 이렇게 있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냥 제 소원이에요. 그냥 네. 그 여성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제 마음. 그러네요. 제가 질문이 어리석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눈물도 글썽이시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리수 씨의 지금까지 인생은 어떻게 보면 효심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덧 또 말씀 나오다 보니까 또 약속된 시간이 또 훌쩍 네. 됐어요. 근데 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죄송합니다. 마음을 너무 또 복잡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또 아니에요. 송구합니다. 자, 여러분도 하리수 씨에게 보이스트로 또 많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